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공조는 물론 백신과 경제 협력까지 폭넓은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슈워치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번 방미 결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의제가 나눠진 이 한미 정상회담 정말 오랜만입니다. 먼저 총평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성공적이었다라는 총평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SNS를 통해서 이번 총평을 했는데요. 최고의 순방이었고 네.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미 간의 대북 공조 그리고 백신 그리고 경제 협력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까지 하지만 적지 않은 숙제도 남아있다 이 같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반도 문제일 텐데요. 이번 이 공동 성명을 보면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좀 한국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대북 정책들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검토가 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남북 또 북미 간의 합의를 기초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했던 그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역할론이 좀 관심을 받는다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계인 이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을 한 것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성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깜짝 선물이다라고 또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북핵 통으로 꼽히고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때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공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 정상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Today, I affirm to President Mo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ce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n our strategy and our approach. 이야기를 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외교적 대화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걸 밝힌 건데 강대항보다는 미국이 선대선에 방점을 준 메시지를 냈다라고는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호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블링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은 이제 북한의 코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 해법에 대해서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재 완화 같은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기존의 이제 톱다운 방식 접근에는 좀 선을 그은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동 성명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라는 것이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협력 문제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백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진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을 결합을 하는 건데 네. 한마디로 미국의 높은 기술력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대량 생산해서 글로벌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 윈윈을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공조를 더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백신 공급 허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양 정상의 발언 또 준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인 그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e believe that between the second half of 2021 and going in through 2022, we could produce as many as another billion doses of vaccine. Because it's not just, and this is what I like about this president, he's not just talking about any more than I'm just talking about the United States or just Korea. He's talking about the Indo-Pacific. He's talking about the world.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 한국군에 55만 명 분량의 백신을 직접 지원하겠다. 우리 한국군 전체에 해당하는 분량인데 네. 이렇게 좀 밝힌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일정으로 한미 기업 간의 이제 그 위탁 생산 그리고 공동 기술 개발이 성사가 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 일각에서는 한계점도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체결한 계약이 그 원액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원액을 포장하는 것을 위탁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 확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단순히 포장하고 밀봉하는 과정이 아니라 효능 테스트 과정도 포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mRNA 그 백신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있고 이것이 원천 기술 확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고 지금 당장의 국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직결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55만 명에 대한 그 백신 공급 역시도 미국의 지원 물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문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한미 간의 백신 스와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도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하지만 그것이 담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측에 워낙 세계 각국에서 백신을 좀 제공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상당한 방역도 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곤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좀 특혜를 주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런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제 동맹으로 진화했다.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 동맹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협력에 이어서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분야에서도 공급망을 협력하기로 또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제 한국이 그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서로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44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기업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연신 네.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I thank you for making the investments in our future and yours.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44조 원을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네.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윈윈이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통신, 그러니까 5G나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통신 그리고 우주 산업 같은 첨단 산업으로도 협력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에는 이제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안보 위주의 그런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그 호혜적인 그런 동맹의 관계로 조금은 진화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제 원전 협력을 통해서 이제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는 것도 이제 모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력을 미국이 그만큼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미가 워낙 이제 그 끈끈하게 지금 굳건한 동맹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미국과 중국이 좀 긴장 상황인데 여기서 중국의 견제에 좀 한국을 동참하라고 미국이 하는 것 아니냐, 그 결과물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큰 성과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한미 정상회담 이외의 일정을 보면 정말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이제 해제가 되면서 미사일 주권을 드디어 되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1979년 10월에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을 받는 대신에 사거리 180km 그리고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70년 한미 동맹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경제와 미래 동맹으로 확장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기술 같은 것에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까지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이 의미를 둔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문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미국의 성지로 불리는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에 좀 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군 유해단이 발굴했던 6.25 참전 용사의 미군 참전 용사의 유품을 활용한 기념패를 또 기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지막 한 분의 미군 용사 영웅까지 끝까지 찾아서 미국 가족을 공부하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제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 그러니까 94세 되는 미군 퇴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데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혈맹을 상당히 부각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그 외국 정상이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명예훈장을 수여하는데 참석하기는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나 돼서 싸워서 만든 동맹이다. 그것이 한미동맹이고 많은 것을 함께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전 용사의 힘으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났고 지금의 그 번영을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방미 일정 내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케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케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한미 정상이 그 지난 2월 4일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한국 대통령과 통화할 시간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케미를 좀 예고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저희 CG를 좀 준비했는데 CG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한미 그 2시간 51분 동안 회담을 했고 상당히 네. 일본보다도 21분을 더 했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를 보면은 이제 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주먹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마스크도 안 썼고 그때 일본 때는 미일 정상회담 때는 착용을 했죠. 네. 특히나 저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2장을 겹쳐서 썼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 내 방역이 더 나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네티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담 형식은 똑같았고요.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보면 이제 그 오찬의 주 메뉴에 대해서도 좀 다릅니다. 네. 일단은 스가랑은 이제 햄버거를 먹었고 그 문 대통령과는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산물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고려했다라고 하고 오찬 시간도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되죠. 네. 그 오찬 풍경만 보더라도 저렇게 야외 테라스에서 되게 가까이 마주 앉아서 네.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친밀감과 유대감을 좀 그러네요.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좀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동 성명의 내용 역시도 미일 정상회담 때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뭔가 좀 더 협약에 대한 것을 협력에 대한 것을 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내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얘기하며 나오는 것이 이 중국의 압박, 중국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성명에 중국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쿼드 그리고 대만 해협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The U.S.-ROK partnership also extends beyond the goals of the peninsula. They address issues of regional and global concern through stronger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ASEAN, the Quad, an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o address issues critical to regional stability, such as maintaining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일단은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이제 미중 줄타기 속에서 외교의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조금 더 기운 것 아니냐, 이동한 것 아니냐, 어떤 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고 아쉽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외교부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내정 간섭을 용납 못한다라면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미일 정상회담 때보다는 좀 수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표명했고 네.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명기가 됐고 그러고 나서 또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 등도 함께 거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담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거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중국이 네.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문제 의식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수위는 좀 달랐다, 좀 낮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중 강경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국이 내실도 챙기면서 좀 너무 미국 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일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경도원 차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것, 공동성명에서 적시하지 않은 것을 중국이 상당히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이 중국이 어느 내정 간섭에 대한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어떤 무역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하도 최대 교육국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지렛대 삼아서 조금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하반기에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중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방한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제 일본과의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거나 공동 성명에 담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달 G7 정상회의 때 좀 다뤄지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일본도 오고 또 미국도 오기 때문에 이때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논의가 진척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부 성소양 기자와 이번 방미 결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